오늘은 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,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에서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혹시 들어본 적 있는 분 계시나요? 병명이 좀 다소 생소하죠. 근데 임상에서는 의외로 좀 자주 만나는 경우 만나게 됩니다. 이런 분들은 주로는 이분들이 손에 힘이 없어요, 내지는 손이 저려요, 손이 시려요,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찾아와요. 주로 좀 팔 어디가 저리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. 혹은 팔 한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꾸 힘이 좀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보통 그럴 때 이제 목 디스크를 많이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. 근데 목 디스크 외에도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흉곽출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, 흉곽출구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. 우리 팔로 가는 신경들이 목에서부터 나와가지고는 요 흉곽출구를 지나서 이제 팔로 내려가게 되는데, 요 사각근 사이를 지나가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빗장뼈라고 하죠. 요 쇄골 밑을 지나가게 되고, 소형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 밑을 지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사이 어딘가가 이제 눌려서 마치 목 디스크처럼 이제 신경이 눌리는 혹은 혈관이 눌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그래서 흉곽출구증후군은 이 사이에서 어딘가가 이제 눌려서 팔로 어떤 저림증, 시림증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. 그래서 주로 이쪽 길 따라서 어딘가에 이제 저릴 수가 있고, 손끝만 뭐 저리는 분들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팔뚝이 저리다고 하고, 어떤 분들은 팔 전체가 저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. 일단은 목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하게 돼요. 팔이 저리니까. 근데 디스크하고 감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목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근을 여기에서 이제 누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목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더 좁혀보면은 신경자극 증상이 더 뚜렷해집니다. 그래서 고개를 저리는 쪽으로 돌려보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가지고 위에서 쭉 누르면은 이제 그 신경근이 눌리면서 바로 찌릿찌릿하는 통증이 재현이 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에, 이런 검사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. 목 사이가 좁아졌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반대로 목을 위로 쭉 들어 올려 봤을 때 그럼 신경 사이가 좀 넓어지겠죠. 이렇게 하면은 저리는 느낌이 그 순간 좀 사라지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흉곽탈출증후군에서는 정반대예요. 누르더라도 목에서 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누르더라도 뭔가 더 저리거나 하지는 않겠죠. 반대로 목 디스크에서는 목을 좀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그러면 좀 팔이 시원해지는데요. 근데 오히려 사각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목을 들면은 근육이 더 긴장되면서 오히려 더 저리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흉곽출구증후군을 검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 사각근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각근을 조금 더 긴장을 시켜보는 거예요. 저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, 이번에는 고개를 약간 상방을 들어서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팔을 뒤로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.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랑 동맥, 정맥이 지나가는 길이 똑같잖아요. 그래서 신경만 눌리는 게 아니라 혈관도 같이 눌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맥박을 잡고 고개를 위치를 이렇게 재보면은 갑자기 맥박이 아주 약해지면서 저리는 느낌이 재현이 될 때 흉곽출구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. 사각근 쪽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소형근 쪽에서 눌리는 경우들도 많아요. 이 경우는 팔을 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신경이 눌리고, 팔을 내리고 있으면 신경 눌리는 게 이제 풀리게 되니까, 팔을 좀 들고 있으면 만약 뭐 버스 손잡이를 잡고 계속 가다 보면 뭐 힘이 빠진다든지,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가다 보면 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요. 그래서 팔을 올리면 좀 저린 증상이 심해지고 내리면 좀 덜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. 사각근 증후군은 또 정반대예요. 이쪽에서 눌렸을 때 팔을 내리면은 여기가 더 긴장이 되니까 팔을 내리고 있으면 저리는데, 팔을 올리면은 요 사각근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되고요. 치료는 의외로 좀 간단하게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려 있잖아요. 그래서 해당되는 근육을 침으로 좀 풀어서 이완을 시켜주면은 간단하게 좀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. 혹은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거나 너무 꽉 눌려 있을 때, 그때는 이제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겸약신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. 어떤 경우는 이 근육 사이가 많이 유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이에서 신경이 아주 강하게 엔트레머트 포획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그 경우는 도침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. 도침은 침 끝에 조그마한 끌이 달려 있는 침인데, 이 침으로 아주 미세한 작은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요. 이 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짝씩 뜯어주게 되면은, 그러면 신경 순환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가 있죠.
어떤 분들은 너무 대사력이 떨어져서 혹은 너무 부종이 심해서 혹은 조직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재생력이 떨어져서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이 이제 한약을 같이 써서 부종을 좀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조직의 재생력을 좀 높여주면은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. 일단은 사각근 증후군은요, 자세 문제가 1차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. 보통은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 사각근 증후군들, 흉곽 탈출 증후군들이 잘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.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근육 긴장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는 좀 어깨를 잘 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고개도 약간 이렇게 바짝 당겨서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. 소형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아요. 벽에다가 한쪽 팔을 대고 최대한 뒤로 이 앞쪽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. 사각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저리는 팔 쪽으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그쪽을 이렇게 사각근 쪽을 좀 쭉 늘려주면 좋습니다. 이 사각근이 크게 세 분지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옆으로도 늘려주고 약간 숙여서도 늘려주고 고개를 약간 들고도 늘려주고 하면은 이 사각근 쪽을 좀 다 풀어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팔이 자주 저리다,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저려온다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좀 평소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,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팔이 저리고 잘 낫지를 않는다 싶으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?